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 시장 흐름에 순응하는 가치 채널 민석의 급등싱어로입니다. 최근 시장 흐름을 보면 참 재밌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죠. 예를 들어 가지고 저는 이런 생각은 했어. 그러니까 전일 적당히 오일선이 무너졌으면 완전히 이제 다음날도 연일 이렇게 좀 깨지는 모양이 나오는데, 워낙 이제 전일에 거의 뭐 역대급으로 거의 마이너스 10%가량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반발 매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하루 만에 5일선, 21선 무너뜨렸으니까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요한 게 5일선을 바로 넘기느냐, 아니면 이 5일선 부근의 저항대를 맞고 다시 또 밀리느냐, 그 차이거든요. 어, 흐름을 보시면 5일선을 넘기다가 바로 또 무너지는 형태로 나올지, 아니면 바로 5일선을 넘기는 모양이 나올지에 따라서 이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모양이 달라진다라고 보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이제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은 어, 이제 신규 매수 관점이죠. 이제 보유한 자의 관점이 아니라 신규 매수 관점이라면 안 보시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전문가들은 뭐 SK하이닉스 말고 삼성전자는 더 매수해서 가져가도 된다. 물론 뭐 삼성전자 항상 그런 그 기록이 있잖아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연봉을 바라보면 그냥 뭐 10년 기준으로 그냥 보면 계속 신고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가다가 조정 나왔다가 또 신고가 나오고, 이렇게 또 시세 나왔다가 또 조정 나왔다가 신고가 나오고. 근데 이 과거 이 데이터를 보면 이번에 AI 붐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면서 실적이 그냥 뭐 확 늘어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현상이 앞으로 3년, 5년, 10년 뒤에도 또 일어날 거냐. 역대급 이런 장세가.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세가 말도 안 되게 완전히 투기 자금이 물려가지고 이렇게 강하게 갔다고 보거든요. 이거 뭐 저평가든 뭐 상관이 없어. 이미 얘는 적정 가치야. 향후에 얘네가 실적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이 5년 이상 유지가 돼야 돼. 지금 실적에 유지를 못하면 이 정도의 가치를 받을 자격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지금이야 뭐 향후에 실적 더 좋아질 텐데, 이런 가치 선반영, 이런 가치 전개 선반영 돼가지고 시세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적으로 가는 것도 맞긴 하지만 테마성으로 가는 게 전 더 크다고 봐요. 기대감. 실적과, 그러니까 여태 삼성전자가 뭐 기대감을 통해서 간 적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실적 반영해서 얘네는 항상 10년 기준으로는 항상 신고가가 나왔던 종목이라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그 삼성전자 주식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부동산 기준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부동산 불패잖아요. 뭐 강남 부동산에 대해서 뭐 불패다 뭐 이런 말 하잖아. 서울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도 삼성전자에 매수하면 장기간 보유하면 불패다.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계속 이렇게 신고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면 이번에 시세가 끝난다. 그럼 한 10년 정도는 삼성전자가 신고가 돌파하는 거는 볼 수가 없을 거다. 제가 봤을 때는 5년도 아니야. 한 10년 정도는 하방으로 나오든지 뭐 현재가를 뭐 유지하는 흰보 모양이 나오든지 흰보 형태로 가든지 그런 형태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보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 거고, SK하이닉스도 말할 것도 없어요. 이 종목은 더 심해요. 더 심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번에 뭐 다음 달에 그 SDR 그 상장한다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면서 그 렉스트레이트는 살짝 뭐 상승이 나온 것 같긴 한데, 관심 갖지 마요 그냥. 관심 안 갖는 게 맞는 거지. 이렇게 무서운 자리에서 또 신규 매수를 한다? 진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기업이 적정 가치를 받고, 이런 기업은 한 10년간은 지금 실적 유지해야지 지금 가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미친 거예요. 지금 완전 도박하는 거야. 지금부터 그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제가 항상 경고했잖아요. 이건 진짜 뭐 말이 안 돼. 말을 뭐 설명을 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유행하는 식당이 열렸다 해서 뭐 옛날 때 뭐 대한 카스테라 이게 유행이 터지면 나도 뭐 하고 뭐 여기저기서 다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빨리빨리 좋아해가지고 빨리 그냥 여기 뭐 대박이 터졌으니까 이거 하면 나도 대박을 터트릴 수 있겠지 하면서 여기저기 이제 가게가 확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또 사건이 또 딱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게 좀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뭐 식용유 사태로 인해 가지고
가게들이 대량으로 다 닫았잖아. 특히 제 동네에서도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게 그러면 제 동네에서도 대한 카스테라 집이 생긴 거야. 생겼는데 이제 생기자마자 3일 뒤에 그 식용유 사태가 터지면서 2주도 못 버티고 바로 문 닫았거든. 아 진짜. 진짜. 그러니까 이 말을 제가 왜 드리냐면 지금 이젠 그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거 없다고 다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기업의 실적이 좋은 건 다 알고 있어요. 뭐 향후에도 뭐 이렇게 뭐 몇 년 뭐 2년간 뭐 3년 뭐 내년에도 좋고 뭐 2년 뒤에도 좋고 3년 뒤에도 좋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렇다라는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정말 뭐 투자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보유자의 관점이야. 보유자의 관점. 이렇게 바닥에서 매수한 보유자의 관점이지 신규로 진입하라?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 좋게 해주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뭐 기관 외인들 특히 뭐 개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물량바지가 되는 거야 잘못하면. 그래서 저는 좀 말리고 싶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지수 자체도 5일선이 세게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 반등 흐름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5일선을 바로 돌파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사실 오히려 저는 그 코사기에 대해서 더 좋게 보고 있는 게 지금 개파가 장난 아니잖아요. 한때 10배까지 차이가 났죠. 한 2, 3일 전만 해도 10배 정도 차이가 났잖아. 코스피하고 코사하고 개파가 역대급이래 이게. 저도 여태 20년 이상 주식하면서 이런 경우 처음 봐요. 이런 기이한 현상은. 그러니까 코스피가 가면 코스닥도 따라가야지. 지금 상태에서 봤을 때는 코스닥이 한 2,000포인트, 3,000포인트, 특히 저는 한 3,000포인트 정도로 가는 게 좀 맞다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역별 형태고, 지금 뭐 61선이 우회한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해결이 좀 돼야 돼. 이렇게, 지금 61선이 120선과 데르코스가 되고, 다시 이렇게 우산형 흐름으로 뻗는다고 보거든요. 7, 8월, 9월 뭐 하반기를 본다면 이런 식으로 간다고 봐요. 왜냐면 상승 흐름이 나올 테니까 결국은 지수가 상승 흐름은 나올 텐데 일정 소화 과정을 거쳐야 돼. 그래서 지금은 어떤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냐면 반등 구간이다. 단기적으로 먹을 파이가 큰 구간이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셔도 되는데 섹터별로 이제 따라서 근데 대다수의 종목들을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더 맞다. 왜냐면 여기서 반등 흐름이 나온다도 한번 찍고 갈 겁니다. 한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저점을 한 번 더 깨트려서 간다든지 저점을 높여서 간다든지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눌림 자리는 항상 잡고 갈 거다. 저는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에 대해서는 그리고 일단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훨씬 난 거예요. 지금 굉장히 좀 안정적이고 코스닥 종목들이 진짜 대부분의 코스닥 종목들 있잖아. 그러니까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들이 시장의 관심을 받으면서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서 지수가 매일 정고점이 형성되는 흐름이 나왔음에도 시장 내부를 들여다보면 코스피하고 코스닥 내에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은 여전히 고점 대비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하면서 역별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었다. 약간 그런 수두룩한 이런 종목들이 납폭돼 있는 종목들이 수두룩하단 말이지 지금 현 상황이. 그래서 현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무너진 후에 좀 회복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그 최근에 이제 이런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뭐 반도체 소부장주들보다는 수개월 동안 수혜를 받고 있던 그러니까 크게 하락했던 저시총 종목들 내에서 현재 그 상한가 기록한 종목들 한번 볼까요? 보면 대부분 신용이 안 되는 종목들이 대다수고 그러니까 약간 나폭이 큰 종목들이 반등으로 세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뭐 부유현대도 있고 보면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이렇게 보시면 와터스코리아였나? 이 종목도 이렇게 바닥에서 이 고가에서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그러니까 얘는 좀 빨리 회복한 측면이 있는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평가대에 있는 종목들보다는 얘도가 실적이 개판이어서 바로 망하지 않는 종목들 있잖아. 그런 종목들 중에서 낙폭이 강하게 나온 종목들 그러니까 바로 망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낙폭이 좀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온 종목들이 반등이 굉장히 좀 강하게 이렇게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참 이게 종목들 자체가 좀 황당하더라고요. 개항전기 나왔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잘 나가던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그냥 뭐 반타작이 났으니 거의 한 50%에서 60% 밀린 거잖아요. 보면
요 근래 고가 대비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뭐 한 달 뭐 조금 넘었나? 그래서 보면 뭐 솔직히 말해서 2, 3주 만에 뭐 50% 반타작 나는 경우도 있고 뭐 한 달 경우 봤을 때 막 70% 이하로 밀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뭐 보면 이렇게 납폭돼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그 저시총 주들 내에서 어쩌면 코스닥 종목들 내에서 나쁘게 과도한 종목들이 순환하면서 강한 수급이 유입되면서 상한가가 나오고 있다. 그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제가 방금도 설명드렸지만 코스닥이 바로 우상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일정 소화 과정 거치면서 간다고 했죠. 단기적인 반등 나온 후에 소화 과정 거치고 유행하는 섹터가 또 나오겠죠. 주도 섹터가 또 나올 겁니다. 새로운. 그러니까 그런 주도 섹터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시장을 이끌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용 정부는 제가 봤을 때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 예를 들어 반도체 섹터면 그 섹터만 계속 주거장창 밀어주는 특징이 좀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갈까? 좀 바이오 섹터들 말했죠. 바이오 섹터 아니면 AI 스타트업 이런 기업들이 좀 갈 것 같다. 간다면 아니면 노봇주들 시세가 들 나오면 노봇주들이나 뭐 이런 종목들이 수급 흐름이 들어올 것 같은데 일단 AI 스타트업하고 제약바이오주는 확실히 들어올 것 같아. 바닥에 있는 종목들 뭐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 예를 들어가지고 제약바이오준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이 좀 들어올 것 같은데 너무 싸요. 그러니까 저렴한 종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그래서 일단은 단기 반등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바닥 대비 평균적으로 한 50% 정도 나온다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30%는 기본이고 대다수의 종목들이 나폭이 강한 종목들은 50% 이상 나올 거야 아마 단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정별 형태로 뭐 한 종목들도 갈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나폭이 강한 종목들을 좀 공략하시는 전략이 굉장히 좀 중요해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뭐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기업은 뭐 AI 기업인지 어떤 기업이 뭐 바이오 기업인지 어떤 기업이 로봇 기업인지에 집중하시는데 이런 섹터별로 그 저는 현재 시장에서 섹터를 분류하면서 종목들 보는 것보다는 기업이 바로 정지가 되지 않는 환경을 가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 기업이 바로 정지되지 않겠네 재무 구조를 봤을 때 바로 정지 왜냐면 신규 상장된 지뭐 1년 뭐 한 2년도 안 된 종목들 아니면 뭐 딱 그 재무제표 봤는데 실적 이전 실적이면 바로 거래 정지는 되지 않겠구나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내에서 나쁘게 과도한 종목들을 좀 공략하시는 게 좋은 거지 섹터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지금 섹터 볼 때가 아니야. 단기적인 반등에서는 섹터보다는 차트를 봐야 돼 차트를. 단기적인 차트성 위치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사실 그 실적 장세라기보다는 그간 며칠 전만 해도 실적 장세였죠. 반도체만 주구장창 시세가 나왔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지수가 강하게 반등이 나올 때가 됐단 말이지. 그래서 실적 장세이기보다는 수급 장세에 좀 가깝다. 지금은. 그러니까 이번 반도체도 솔직히 실적 장세에 더 가깝긴 하지만 수급 장세도 굉장히 강했죠. 뭐 실적 장세와 수급 장세 같이 겹치면서 간 거지. 뭐 이번에는 그 등락률 봤을 때. 그래서 실제로는 최근 급등한 종목들 보면 뭐 기업 내용이 갑자기 바뀌어서 오른 게 아니라 오랫동안 하락하면서 시장이 잊혀졌던 종목들에 대해서 수급이 붙으면서 시세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대부분 고점 대비 크게 하락했고 아직 본격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은 종목들을 공략하는 전략이 좋아 보여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좀 관련해 가지고 여러 종목들을 가져와 봤어요. 한 20종목 정도 가져와 봤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사실 납폭 종목들이 솔직히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번에 코스닥 종목들이 거의 그냥 하방으로 때려 맞아가지고 정말 뭐 한 천여 뭐 지금 절반 이상 한 1,500종목 정도가 다 납폭이 굉장히 좀 과도하거든요. 말도 안 되게 과도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심하다 싶은 종목들을 제가 선별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건 정말 납폭의 정도가 너무 심하다. 이 중에서도 그래서 제 경험으로는 오버친 종목이 좀 과도하게 오버친 종목이 어, 현 시점에서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오버친 종목들이 음, 항상 지수가 강하게 반등이 나왔을 때는 강하게 가더라고. 이 종목도 연동해가지고 과도하게 급락이 나왔던 종목들. 그래서 제 생각과 다를 수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제 제 생각을 지금 말씀드린 건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 종목이 맞다 하시는 거를 한번 공략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종목을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공략이 가능한 종목들 현재 시점에서 코스닥 내에서 그 첫 번째 종목은
AI 관련된 종목들부터 보겠습니다. 뭐 아크릴 제가 주장창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죠. 이 종목은 중장기적으로 가능한 건데 아마 이 종목도 똑같아요. 단기적인 반등으로 강하게 나온 다음에 모양을 계속 잡은 다음에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거든. 바로 가지 못할 거야. 근데 단기적인 반등으로는 제가 모르겠어요. 저는 한 50% 이상은 충분히 나올 것 같거든. 말이 안 되는 거야, 얘는. 어, 정말 말도 안 되게 민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두 번째 종목 로타. 기업 설명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설명은 빼겠습니다. 기업에 대한 뭐 하는 기업이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섹터를 생각하지 마라. 망하지 않는 기업이면 된다. 망하지 않은 기업 내에서 나쁘게 가던 종목도 공략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에 분류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이 점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노타도 마찬가지죠. 노타도 이게 날벼락이지. 그러니까 5월 말에 위에서 이제 시세가 이제 강하게 나왔잖아. 상한가 칠주하고 5월 말에 따라붙은 사람들은 반타작 난 거야 말 그대로 고점 대비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미치는 거지. 여기 왜냐면 젠스랑이 노타 이제 그 기업을 이제 추천했다는 그 내용 때문에 엮여서 간 거잖아. 근데 이때 점상 쳤죠. 이 점상 아래로 그냥 허탈하게 밀어버린 거거든. 이때 거래량이 실어서 이렇게 나온 건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기업도 굉장히 괜찮아 보이고 그리고 온코크로스도 말이 안 되죠. 이 종목도 정말 뭐 4월 20일 날 1250원 이제 한번 단기반으로 고점 찍고 지금 거의 뭐 한 60, 한 6% 정도 밀린 상황이죠. 거의 뭐 70% 밀린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야 이거 참 스트레스 많이 받겠다. 이게 코스닥 지수가 내려가면서 같이 영향을 받는 거죠.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테라뷰. 테라뷰도 말할 것도 없죠. 주장치 나갔습니다. 이 종목은 너무 심해. 어, 이때 상장됐을 때 28,000원인데 지금 거의 90% 지금 밀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이 종목 밀리면서 상한가 치고 또 밀리고 했잖아요. 그 제가 이 과거에 추천드린 적도 있거든요. 이 종목은. 그래서 물론 여기 바닥에서 상방을 튀어나오면서 이제 상한가 치면서 이렇게 좀 수익을 본 종목이긴 하지만 여하튼 과거에 이게 제가 봤을 때 좀 아찔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과연 종목이 문제가 있어서 밀렸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고작 상장된 지 지금 보시면 고작 상장된 지 1년도 안 된 기업이 과연 작년 12월에 이제 되는 거니까 6개월 만에 지금 90%가 거의 한 80, 한 5% 정도 밀렸다고 봐야 되나? 그러니까 얘가 한 9배 정도 퇴야지 2만 원대까지 가는 거거든요. 이런 점도 굉장히 많아. 신규성장주나에서는. 근데 저는 확실한 거는 테라뷰는 너무 심하다.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된다. 나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러면 시장의 흐름에 의해서 여기서 또 밀린 거거든. 그러니까 시장이 회복을 해주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정말 뭐 6,800원까지도 회복이 가능한 거죠. 100% 이상도 나올 수 있는 형태거든. 100%가 4,800원이야. 근데 그 이상이란 말이야. 그 부근이 저항 부근이. 그러니까 저는 좀 황당한 거죠. 이런 기업들이 많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사인 솔루션. 사인 솔루션도 마찬가지죠. 너무 과도하다. 과도하게. 그러니까 이게 코스닥 내에 있는 종목들이 다 비슷해요. 이렇게 과도하게 빠졌단 말이야. 얘 같은 경우는 요즘 최근에 빠졌을 때 1차, 2차, 이제 3차 하락까지 나왔네. 그러니까 보면서 너무 얼탱이가 없는 거죠. 보면서 야 이거 정말 코스닥 투자하는 사람들은 진짜 지옥 구경하는구나. 이게 코로나보다 더 심해. 코로나는 단번에 민 다음에 V장으로 바로 갔거든. 밀어봐야 기한도 길지가 않아요. 그냥 짧은 기한 동안 화끈하게 밀어버린 다음에 그냥 V자로 날렸단 말이야. 근데 하물며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1월달 기준으로 본다면 한 달, 두 달, 4달, 4달, 5달, 6달 동안 그냥 주구장창 우양 흐름이 나온 거거든요. 거의 뭐 한 2,700원 부근에서 계속 내려간 거란 말이야. 거의 한 80% 밀린 거다 이 종목도. 그러니까 이게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 보면서 그냥 속상하더라고. 어떻게 증시를 이렇게 깽판을 부렸는지. 그리고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삼천당제약은 제가 이때 이거 너무 말도 안 된다. 이거 사기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뭐 굳이 매수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왜냐면 보통 고점 대비 거의 한 6, 70% 밀리면 이런 종목도 6, 70% 이렇게 밀리잖아요. 밀리면 강하게 한 2배에서 한 3배 정도는 반등이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얘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50% 정도 잡고
대응해 보셔도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싶어요. 제약바이오주 굉장히 지금 저평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주들이 정말 시세가 나오지 않았거든. 보통 코닥을 그 주도하는 게 제약바이오주다 보니까 얘네들 이제 바이오주들이 슈팅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런 종목들도 강하게 우상향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굉장히 과도하게 내려간 건 맞아요. 이 기업도. 그래서 반등이 나온다면 제가 봤을 때 50% 이상은 충분히 나올 걸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자리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 이상 갈 만한 종목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야. 여러 종목들 말씀드리지만 종목 찾는데 정말 진짜 고생했습니다. 저 진짜. 그래서 종목들을 이렇게 분류를 좀 나폭 종목들 같은 경우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도 없는 부분이고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시장에 의해서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수만 회복을 해주면 이런 종목들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바로 상승이 안 나오더라도 순환하면서 시세가 나올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금일 반등이 나오긴 했잖아 지수가. 근데 상승이 안 나온 종목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종목들도 지수가 일정 강하게 반등이 나와주면 어쩔 수 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올려줄 수밖에 없다. 왜냐면 그때 말고는 개인들한테 털 기회가 거의 없으니. 세력 입장에서는. 그래서 삼천단 제약도 있고요. 그다음에 커드 메디슨이라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굉장히 많이 밀렸죠. 그러니까 저는 시장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종목이 문제가 있어서 밀렸다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시장에 의해서 밀렸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요 근래 영향을 받고 이렇게 민 거거든요. 쉴 틈 없이. 그러니까 시장이 살아나면 이런 기업들은 뭐다? 한 40% 정도는 이상은 시세가 나올 거다. 저 이렇게 보는 거죠. 계속 강조드리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좀 까먹으실까봐. 그리고 또 SM 서지도 마찬가지고요. 얼마나 심합니까? 9,570원에서 짱 밀렸네. 야, 그러니까 1년 상장된 지 한 1년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신규 상장지도 이런 게 좀 심해요. 굉장히 좀 심하고 그 최근에도 수급이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온 다음에 3월 말부터 쭉 밀었죠. 뭐 거의 60%난 거죠. 이 자리에서도. 그러니까 반등이 안 나올 리가 없어요. 여기서 반등이 무조건 나올 거다. 이렇게 좀 보는 거죠. 대다수의 그 종목들은. 그럼 우주항공 분야는 약간 스페이스X에 문제가 있지만 이제 뭐 고평가 논란도 있고 막 하지만 그래도 오버죠. 이 정도 밀린 거는 반등이 나와줘야 돼. 매너야 반등 나오는 거. 정말 매너죠 매너. 세자 입장에서도 이건 너무 심한 거예요. 자기네들 봐도 심하다 생각할 걸. 그러니까 애초에 얘네들이 의도적으로 밀었는데 밀었는데 이제 단기 반등 타이밍만 보고 있었는데 아차 지수가 계속 밀리네. 왜냐면 세력들도 지수가 밀릴지 안 밀릴지 몰라요. 지들도 어, 음. 어떻게 알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밀 거라는 걸.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번에 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ETF 때문에 그 코스피 시장이 더 가열이 됐기 때문에 코닥에 돈이 빠져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등 시점을 못 잡고 있다가 이제 시장에 이제 어쩌면 코닥에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런 종목들은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또 보시면 될 것 같고 라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노보 자동화 분야에서는 MBR 모션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 MBR 모션도 굉장히 심하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도 이제 수급이 이제 거의 상한가까지 들어왔다가 저점을 또 깨트려버렸어. 지수가 안 좋으니까. 그 코스닥 지수가 개판이니까 그냥 밀어버린 거야. 이게 완전 개판이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5월 초부터 쭉쭉쭉 내려서 반등이 나왔더라도 거의 뭐 반등 나온 건 반도체 섹터들만 나온 거고 그냥 밀어제꼈단 말이야. 대다수 종목들 그냥 밀었단 말이야. 무시하고 이것도 다 하락 나왔다고 보시면 돼. 반등 나왔어도 반도체 섹터 빼고 반도체 소부장주 빼고는 그냥 밀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미치는 거지 사람. 그래서 종목 보시면 이렇게 좀 밀렸고 굉장히 심하죠. 납득된 종목이 너무 많아. 얘들뿐만 아니라 제가 말하는 종목들뿐만 아니라 수백여 개 그러니까 종목이 수백여 개야. 비슷한 종목이. 그러니까 저는 간다고 확신이 드는 거지. 코스닥이 조만간 단기적인 반등이라도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오겠다. 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일이라도 강하게 나오고 금일 이제 12시 넘었네요. 금일이라도 굉장히 강하게 나올 걸? 저는 금일도 강하게 나올 거라 봐요. 양심이 있으면 올려야지. 지금 다 죽는다 하는데 정말 한강 갈리고 싶은 사람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 지금 시장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지금 심정을 봤을 때 그리고 SP 시스템도 17,300까지 올렸다가 쫙 밀었죠. 지금 2차 이제 어쩌면 1차에 2차랑 나온 건데 N자형 모양 나오는 건데 그래도 이제 반등 나올 때가 됐지. 여기 저점도 깨지고 시작점도 깨져버렸네. 맞죠?
그러니까 양심이 있으면 단기적이라도 큰 반등이 나와주는 게 맞아요. 40% 고작 뭐 예를 들어서 4, 50% 나온다 하더라도 7,500원에서 8,000 부근이야. 간에 기별도 안 가는 반등이야. 근데 제가 왜 이런 단기 반등을 이렇게 강조를 드리냐? 이런 종목들 이미 시세가 크게 나왔잖아. 나왔기 때문에 단기 반등 나오고 다시 밀릴 가능성이 큰 거야.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또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그 AI 스타트업하고 뭐 제약바이오 몇몇 제약바이오 이런 그 빼고는 이제 또 노브조도 이제 가는 종목이 있고 못 가는 종목들이 있을 테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밀 쌍바닥에서 직접 우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큰 거고, 이미 이제 노브주는 이미 크게 갔잖아. 제가 봤을 때 휴머노이드나 반도체나 진짜 쌤쌤이야. 얘네들 이미 많이 갔어. 저점 대비. 그렇기 때문에 더 크게 갈 자리가 없습니다. 사실 그런 점들 제외하는 거고, 새로운 테마들이 형성돼서 우상향 흐름이 나올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이 종목 말씀드린 납폭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납폭 되었기 때문에 공략해도 된다. 공략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측면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이젠 전기차 첨단 분야에서는 알맥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알맥도 장난 아니죠. 알맥도 굉장히 뭐 4월로 비교했을 때 거의 70% 빠진 거고, 그 다음에 그 아머센스, 아머센스도 뭐 장난 없고요. 그다음 세크, 세크도 뭐 말 다 했죠. 신규 상장주들을 좀 공략을 하는 게 맞다 보는데, 여하튼 뭐 어느 종목을 사든지 강하게 반등은 나오는 거 맞지만, 그래서 제가 분류한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전략이 더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기술적으로 그냥 넣어서 그냥 제가 뽑아낸 거기 때문에 분류를 눈으로 보고 한 거거든. 분류를. 그렇기 때문에 좀 확실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강조드리지만. 그리고 그 외에서는 IT센 글로벌,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죠. IT센 글로벌도 말도 안 되게 빠진 거고, 이런 종목들도 솔직히 말해서 50%안 갈까? V장으로 한번 살짝은 나올걸?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더 빠질 자리도 없어 보여요. 양심이 있다면 여기에 수급이 들어오는 게 맞거든. 그럼 PS텍, PS텍도 역시나 오버쳤죠. 굉장히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아로마티카, 화장품 관련주죠. 그 화장품 관련주를 많이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아로마티카 매수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실적 좋거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오버쳐서 뺐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 앞전에 완전 제대로 수급 들어왔잖아. 1차 수급. 그런 다음에 이제 주구장창 뺀 거거든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왜냐면 세력이 이탈한 자국이 없거든. 이 부분에서는 강하게 반등이 나와주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추후에 봐야지 알겠지만 괜찮아요.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좋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 NIB, NIB도 너무 오버쳐서 뺐죠. 여기 29,650원까지 갔다가 쭉쭉쭉 밀어가지고 거의 한 뭐 한 몇 프로 빠진 거야?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진짜 이거 뭐 얼마 빠졌다 뭐 이렇게 뭐 말씀드리긴 하는데 70% 정도 또 이 종목도 빠진 건데, 야 그냥 경이로워요. 이런 종목들이 너무 스르륵한 게 너무 저는 좀 황당한 거죠. 그럼 페스카로, 페스카로도 야, 제가 왜 이런 종목을 가져와봤냐, 다 방송 있잖아요. 증권 방송들 있잖아요. TV에서 하는, 다 하나씩 추천했던 진짜 추천이 다 나왔던 종목들이야. 신규 상장주들이 막 이렇게 그 코스닥으로 갔을 때 있잖아요. 다 추천 막 이렇게 하더라고. 결국은 지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사람에서 너무 잘 틀려. 되게 우리 그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야. 더 많이 틀려. 종목을 추천하잖아요. 안 가는 종목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증권 방송 볼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거고, 유튜브 방송 볼 때도 주의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가면서 매매를 해야 돼. 저도 항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틀리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아바텍 같은 경우, 그러니까 맞을 때는 정말 뭐 맞지만, 뭐 아바텍 같은 경우도 저는 이때 이제 말씀드렸잖아. 그런 다음에 이렇게 밀어버리잖아, 맞죠? 물론 저는 걱정을 안 해요. 이런 종목들은 어차피 저는 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이렇게 hir었는데 거래량이 스포의 거래량이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월봉상에도 5일선 이탈 안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5일선 이탈되면 문제가 있는 거야. 5일선 이탈되면 그냥 납폭 종목들로 교체하시는 게 더 나은 거야.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있잖아. 그 종목들로 교체하는 게 맞는 거야. 근데 5일선 이탈 안 하고 그대로 간다. 그러면 얘도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살릴 확률도 크거든요. 어떻게 갈지 되게 좀 궁금합니다. 21선 겉은 이탈했지만 월봉상 5일선 이탈을 안 했거든. 그건 굉장히 좀 궁금한데, 여튼 좀 끌고 가셔도 무리는 없어요. 뭐 MLCC가 일시적으로 무너져서 이렇게 밀리는 측면이 있는데,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도 어쩌면 시장의 흐름 때문에 밀린 거지만 억울한 측면도 있습니다. 시장이 괜찮았으면 바로 갈 수도 있는 거지만 시장 흐름에 의해서 어쩌면 밀린 건데 여하튼 제 말도 틀리잖아요.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생각을 가미해서 또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일단은 제가 이 종목들 같은 경우 제가 밑에 그 설명에 넣어 놓을 테니까 보시고 여러분 생각을 잘 가미하셔서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번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 다 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나폭이 워낙 말도 안 되는 거고 지수에 따라서 움직인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나폭이 된 종목들은 이 지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인 거거든요. 이렇게 밀리면서 이제 그 이거 다 무시하셔야 됩니다. 반등은 반도체 소부장주만 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무시하고 본다면 어느 정도 키가 맞춰진다는 거죠. 아 지수가 살아나면 지금 나폭이 강한 종목들이 한 번씩은 강하게 가겠다 이제는 진짜 저 정도면 이제 갈 때 됐다. 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 종목 하나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장에서 어떤 종목군으로 수급이 이동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어떠한 그 특징이 있는 종목들이 이동이 되나. 근데 최근에는 나폭이 강한 종목들이 상한가도 치고 좋은 상승이 나오다 보니 이제 안 나온 종목들 공략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현재 저는 코스닥 시장에서 고점 대비 최근 들어서 고점 대비 50% 이상 하락한 이하로 이제 90% 이하로 하락한 종목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요. 마이너스 50% 이하로. 마이너스 50% 이하로 하락한 종목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과거 시장을 돌이켜 보면 이런 종목들은 반등이 시작될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30% 40%, 30% 40%고 강한 경우에는 50%에서 100% 이상도 막 가는 경우 굉장히 많았어요. 반등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현재 제 전략은 굉장히 좀 단순해요. 먼저 시세가 나오는 종목들 공략을 해. 여기 제가 19종목 정도 되거든요. 알려드린 종목들 중에서 시세가 나오는 종목들을 공략하시고 충분히 수익이 발생이 됐잖아. 그러면 시세가 안 나온 종목도 여기 중에 한두 종목은 나올 거라 봐. 물론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살아면 전체적으로 다 같이 갈 수도 있습니다. 다 회복을 강하게 될 수도 있는 건데 이 와중에 회복이 안 된 종목도 나올 수 있거든요. 솔직히 한두 종목 정도는. 그러니까 내가 수익을 봤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이때 수익을 봤는데 상대적으로 시세가 덜 나온 종목도 있잖아. 그런 종목들을 교체하는 겁니다. 제가 알려드린 종목들 내에서. 그래서 결국은 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시세가 나온 종목도 공략하고 충분히 수익이 발생되면 아직 시세가 나오지 않은 다른 납폭주로 교체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제가 그 말씀드린 전략은. 그래서 결국 지금 시장은 지금 시장의 핵심은 신고가 추격이 아니라 지금 신고가 나온 종목들 잡는 그런 그 전략이 아니라 그러니까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안 돼 지금은. 납폭 가대된 종목들이 순환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납폭 가대 종목들 노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현재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어왔던 거는 사실이지만 앞으로는 시장이 안정되고 투자 심리가 회복된다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코스피나 코스닥 내에 있는 시세가 안 나온 종목들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현재도 코스피 대형주들보다는 코스피나 코스닥 내 납폭 가대 성장주들은 더 관심 있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단기적으로는 이제 코스닥 지수 자체를 봤을 때는 굉장히 강하게 우상향 흐름이 나올 수 있는 만큼 단기적이라도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고 우리 시청자님들이 좀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